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또 찔끔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 또 설레발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막 오르니까 알트코인 뭐 폭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시장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살짝살짝 반응을 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고 많은 개미들을 세력들은 패닉하게 만들어서 손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폭의 크기가 크진 않지만 작은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텔레그램 방이나 톡방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설프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씀 듣고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 8월 말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도미넌스 40에서 44 정도, 도미넌스 한 44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으로 나오시든 아니면 현금화를 많이 하시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전체 시총이 엄청나게 불어났어. 8월 말까지 암호자산 시장이, 그럼 9월 달에 반드시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암호자산 알트코인이 두 개 다가 저는 동시에 리셋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같이 뭐 5%, 10% 막 이렇게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덜어낼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중요한 건 10월달 어느 시점이 될지 11월달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시작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리셋된 시장에 다시 거대한 레버리지를 세력들이 풍선을 불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스탠스를 취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액션만 취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정도 되면 한 10월달 제가 보기에는 한 하반기 언저리 어느 정도까지 가면 금리 인하를 오피셜하게 내놓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한 상승을 다시 한번 일으킬 거다. 근데 중간에 한 번에 크나큰 진짜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은 올 거다 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은 찔끔 딱 오르니까 막 비트코인 또 폭등할 거다 막 설레발 치는 사람이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 사토시가 원화로 했을 때 위로 아래로 막 흔들어 놨을 거예요. 또 한 번. 그랬을 때 이제 멘탈이 또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태되거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고, 이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강력하게 홀딩해서 내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킵고잉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박스를 제가 2개를 쳐냈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은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절대로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못 오른다는 거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오늘 아침에 입증이 된 거고, 1번 박스 지금 보이시죠? 지난번의 패턴. 그래서 16일 날 있었던 패턴이 지금 다시 한번 도래해서 앞으로 며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이번 달 말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단 1%, 2% 하루에 뭐 그렇게라도 다시 한번 찔끔찔끔 올라간다. 2보 전진 1보 후퇴하는 어떤 그런 형국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쭉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쭉쭉쭉쭉 줄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돼서는 분명히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거대하게 상승폭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최소한의 단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파라볼릭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9월달, 그러니까 8월달 말까지 최소한 90에서 100만원 언저리까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따져서 뭐 엄청난 크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폭등이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로 잡았을 때도 90에서 100만원 언저리까지는 그 정도는 돌파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폭등장이냐 상승장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2017년 그때 언저리로 되돌아가면 일주일 만에
10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70만원짜리가 400만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물린 사람이 더 많아요. 수익 본 사람보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100만원이 가면 그거는 개인들이 더 수익을 추구하기에 더욱 쉽지. 만약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400만원까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선동질 당하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물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또 많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버블장을 의도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번 2019년에, 2020년에, 2021년까지 계속 지금 진행되는 암호자산 시장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간다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마음이 더 편하실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불 플래그예요.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고 플래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시점에서 상하로 많은 조정, 진폭이 많이 없는 확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슈팅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사실은 에이다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은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6월 중순 이후에부터 찔끔찔끔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딱 지금 현재 얼마 안 가는 지점에서는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살만한 게 인제는 거의 많이 없거든요. 퍼센트를 따졌을 때.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92%다. 근데 7월 달에 찰스 호킨스가 삼성 가서 이제 관계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슬슬 돌기 시작을 하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쉘라 프로젝트인가 그거에 관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다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개인들이 일부가 비트코인 몇천 개 넣었다고 그래서 에이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세력 주포들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다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에이다도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베리 실버트 있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CEO. 자,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피터 쉬프트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금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이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보면 달러와 금은 그런 방이 있어요. 그리고 홍두깨님인가 그분이 아마 거기 방장님이실 거예요. 거기 가서 추종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를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베리 실버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12년 10월 달부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지금 현재 1700달러까지 금 가격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다. 지금 현재의 금 가격은 되게 많이 싼 거다라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2012년 10월 달에도 금 가격이 1400달러였고, 지금 현재 2019년이죠. 2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400달러다.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 보면 일부 코인에 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이제 간간히 하긴 하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지금 암호자산에 관해서 대표적인 얼굴 마담일 수도 있어요. 자산운용사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에 관해서 사실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저는 베리 실버트가 보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금은 같은 경우는 구시대의 유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봉인해서 일정 시점은 절대 못 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그거는 그 결과는 연말 가서도 계속 나올 거야 아마.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는 거고, 그거야 개인 사정이고 개인의 어떤 성향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비트코인 캐시가 찔끔 올랐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530원, 520원짜리가 찔끔 올라서 리플 같은 경우는 550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이 오면 545원이 됐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게 무슨 상승장이냐, 상승장 끝났다, 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상승장 초입이구나, 기다려보자, 희망을 갖는 사람이 딱 나눠져요. 지금 멀리 있는 하늘 풍경이 보면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반대로 봤을 때는 해가 지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예요. 바라보기 관점 나름이고. 저는 근데 지금 시작한다, 동이 트기도 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도 장난을 쳤어.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 XRP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여러 해외 차티스트들이 강력하게 지금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2달 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현재 상태이고, 언제 갑자기 올라가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어떤 그런 그림, 차트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갑자기 폭등한다고 해도 이게 갑자기 4,000원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라는 거를 현실 직시하시라는 거죠. 리플 코인이 뭐 탈비트화 한다, 탈비트화 해가지고 리플 코인이 갑자기 10,000원이 갈 거야, 비트코인이 지금 1,100몇백만 원인데, 이런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냥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올려놓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조정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에서 아마 분명히 이 상승도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0원은 넘지 않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뭐 순탄하게 가고 그 다음에 조정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단 하루에 1원이 오르든 10원이 오르든 뭐 1,000원이 오르든 10,000원이 오르든 요 근래에 암호화폐 시총이 찔끔찔끔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지금 형국이에요. 근데 7월달로 넘어가면서는, 지금 6월달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자, 지금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져. 이거를 직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순환매 장세가 분명히 다가오기 시작을 할 거다. 중간에 비트코인이 조정도 있고 상승폭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장세가 오기 위한 하나의 지금 물방울 하나하나의 워밍업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관점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올렸다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올라놓고, 그리고 지금 알고 보면 지금 알트코인들도 사토시가를 찔끔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알고 보면 암호자산 시장의 정체적인 풍선은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개수는 아마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찔끔찔끔 늘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되게. 왜?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찼거든. 내가 내 자영업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코인은 올라줘야지 그게 맞는 거야. 만약에 코인이 안 오르면 그거는 스캠이야, 바보 같은 코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자영업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그러면은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를 욕을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해. 그리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 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을 욕을 하겠죠.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을 원망하는 거야. 이민을 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겠죠. 그리고 프랑스를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마크롱 대통령을 또 욕을 하겠죠. 계속 어디 가나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계속 아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지 인생도 꼬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희망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관점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고, 직장 다닐 때도 저는 제가 일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막 저의 그러니까 뭐 대표되는 사람이 일부러 단독으로 식사도 되게 여러 번 사주고 그랬어요. 되게 비싼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어쨌건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자, 2019년 6월달 2028일하고 29일날 G20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있죠. 오늘이 월요일날 24일이니까 한 3-4일 지나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또 사람들은 또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지난번 예측이 틀렸어.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다시피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뭐라고 부정적이게 도출이 나면 폭락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본인들 얘기가 틀렸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을 못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보통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 상승하거나 두 번째 하락하거나 세 번째 횡보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제가 이거는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이 오죠. 조정이 오면 상승을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웃기다는 거죠. 차라리 틀리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1년 반이 넘는 하락장, 횡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승하는 관점이 추세적 관점으로 그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이번 G20에서 28, 29일날 분명히 중요한 건 재무장관회의에서 규제안이 살짝 도출이 됐어. 그래서 그게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까지 다시 넘어갔어. 거기서 더 디테일한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 G20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규제안을 도출을 하는데 그러면 긍정적이게 디테일한 규제안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정적이게 내놓을까요? 만약에 지금서부터 갑자기 암호화폐가 급상승을 하면 이때 조정이 올 수 있어. 만약에 근데 27일까지 그게 아니라면 28, 29도 슬금슬금 그냥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고 넘어가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외신에서 미국이 연준 금리 인하 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르면 7월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달러의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가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가 썩 좋지 않다. 우리가 보는 매스컴에는 중국이 망한다, 중국 경제 망한다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뒤집어 까보자. 어디로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되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머리 좋은 놈들,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JP모건 이런데 수석 애널리스트 정도 급되는 사람들이 왜 중국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거기다 많은 자금을 옮기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시장 개방해서 중국을 말아먹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럼 만약에 내년, 내후년 3년, 4년, 5년까지 계속 중국 시장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참 웃기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금리 인하 10만 달러, 중요한 건 달러의 패권은 거의 다 왔다.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는 게 100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장기 투자, 대형 투자자의 가장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 뭐냐? 근데 장기 투자라고 여기도 말이 나오죠. 지금 현재의 관점이 장기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에 있는데, 대형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2019년 말까지, 지금서부터 이제 2019년 말까지 40에서 6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현재 60% 가까이 돼 있잖아요. 59.7 막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40%까지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중간에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하고 아마 이 맥락이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관해서 강조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금융위원회 보시면 FIU,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 거래 의심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게 규제 아닐까요? 디테일하게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호재야.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래소가 많이 폐쇄가 될까요? 물론 중소거래소가 많이 폐쇄될 수도 있어. 근데 규제안이 나왔다는 얘기는 규제를 충족시키면 지금 이 산업이, 암호자산 시장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란 얘기예요. 알고 보면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책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격투 선수들이 있어. 근데 한쪽에 편을 두고 한쪽에 편을 들어서 거기다 베팅해서 도박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밤에 일어나는 야시장 막 그런 데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법으로 제정돼가지고 그런 어떤 투기 시장, 그런 투자 시장을 만들었어. 격투기 선수들이 제도권에 수용돼서 매스컴도 거기 합세를 하고 광고도 막 때리고. 그럼 그 판이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으로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얻어가거나 가실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어설픈 조정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어설픈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그 관점이 있죠. 진짜 큰 폭의 조정 오는 거는 어설프게 상승세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상승이 있을 때 그때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어설픈 상승이 아니라 리플코인 550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 57만원, 56만원, 비트코인 캐시 100만원, 최소한 100만원은 찍어야 그 다음에 뭐 20-30% 조정이 오면 그때 그게 진짜 조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이따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It's Charlie's world. It's Charlie's